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 10호 에 건설된 조력발전소의 원리를 나타냈고요. 조력발전은 조수간만의 차, 즉 밀물과 썰물 때 생기는 해수면의 높이 차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되고요. 조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방조제를 쌓아서 밀물때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해요.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장점은 발전에 드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요. 그리고 밀물과 썰물이 매일마다 일어나죠. 달의 인력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량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또한 발전소가 한번 건설되면요,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은 초기 건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동해에다가 우리가 조기력 발전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조수 간만의 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해 같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게 보이는 장소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조수 간만의 차가 발생한 곳은 갯벌이 잘 형성됐죠. 그러면 갯벌이 있는 곳에다가 발전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목의 기업, 소규모 개발을 할 수 있고 바다 어느 곳에나 설치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니은 자원 고갈될 염려가 없고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고요. 설치 과정에서 갯벌을 파괴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파력발전소의 발전 원리를 나타냈고요. 파력발전은 파도가 칠 때 해수면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돼요. 파도와 함께 해수면이 움직여서 발전기 안에 그 공기가 압축될 때 공기의 흐름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파력발전의 장점은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소규모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비가 적게 들어요. 그리고 방파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성이 크고,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요. 그리고 넓은 해역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단점은 기후에 따라서 파도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발전량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파도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내구성이 계속 약해진다라는 단점을 갖게 되는 거고요. 기어, 파도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해수면이 상승 또는 하강할 때 발전기 안에 공기의 흐름이 터빈을 돌리고, 발전량이 기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기후에 따라서 파도가 약해지면 약해진 발전량이 적어지겠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 수소 연료 전지의 원리인데요. 산소 연료 전지라고도 해요. 플러스 극 쪽에는 수소 기체를, 또 마이너스 극 쪽에는 산소 기체를 주입을 하고요. 이때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산화돼서 수소 이온과 전자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요. 그러면 이제 수소 이온이 전해질 통해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되는 거죠. 이제 이때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환원돼서요, 수소 이온과 반응해서 물이 함께 전기 에너지 그리고 또 열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반응식을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이제 극에서는요, 수소극 기체가 전자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수소 이온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또 동시에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됐던 수소 이온하고 그리고 전자를 받아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반응식을 이제 써주게 되면 이렇게 좌변과 우변 지워질 수 있는 걸 지우고, 그래서 수소 기체 2개와 산소 기체가 하나가 반응하여 물이 2개가 생성된다. 그래서 물과 전기 에너지 그리고 열 에너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연료전지의 장점은 이제 최초 생성물로 물만 생성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연료전지에서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죠. 근데 단점은 연료로서 수소를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발생한 수소기체를 저장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수소는 가연성이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연료전지는요, 어, 이 도시에서의 이제 소형 발전소나 혹은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혹은 휴대용 전자 제품 등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양하게 활용되지는 현재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억,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 오른 설명이고요. 니은, 기억은 수소기체, 니은은 산소기체가 되는 거죠. 반응 후 생성물로는 물과 전기 에너지와 열이 발생한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따라 정답은 1번.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 버스를 나타냈고요.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네요. 1번 에너지 효율은 높고 환경 오염 문제가 없고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2번 수소를 연소시켜 전기 에너지로 전하는 장치다. 연료 전지는요, 앞에서도 본 것처럼 수소를 연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3번 수소의 저장 기술과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죠. 왜냐? 수소는 가연성 기체로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장 기술과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4번 연료로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이용하고요. 5번 휴대용 전자제품부터 대형 연료 전지 발전소까지 넓은 영역에 사용할 수가 있다. 정답 2번. 지열을 이용한 발전 방식을 목적으로 나타냈고요. 지열 발전은 땅속의 뜨거운 지하수나 수증기로 물을 끓여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지열 발전은 지구 내부를 조사하고 개발해야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특징은 난방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거고 또 화산 지역처럼 설치 장소가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죠. 보게 기억,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용하는 발전 방식은 아니죠. 설치 비용이 적게 들고 시설이 간단하다. 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열 발전은 지구 내부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니은도 옳지 않은 내용.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를 이용함으로 주로 화산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하의 마그마가 상승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는요. 지역 환경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도시를 친환경 에너지 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하고요. 건물의 난방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열 손실을 줄인다. 예, 옳은 내용. 그래서 건물 외벽에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하고요. 채광이 잘 되는 넓은 삼중 유리창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정답 5번. 적정 기술을 적용하여 장치를 만들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적정 기술은요, 주로 이제 채빈국과 이제 개발도상국의 문화, 정치, 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서 만들게 돼요. 예로는 이제 생명 빨대가 있고, 그리고 휴드럼, 그리고 페트병 전구 등이 있어요. 생명 빨대는 빨대로 물을 빨아들이면서 빨대 속에 정수 장치를 통해서 오염 물질을 정하는 적정 기술이고요. 큐드럼은요, 그 작은 힘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을 길어올 수 있도록 바퀴 형태로 된 물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페트병 전구는 이 지붕에 이제 설치해서 전기 없이도 빛을 산란을 이용해서 어둠을 밝히는 장치를 페트병 전구라고 하고요. 근데 페트병 전구는 빛을 산란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햇빛이 없는 밤에는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1번 크기가 클수록 좋다. 이 적정 기술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크기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항상 크기가 클수록 좋은 거는 아니죠. 2번
장치를 제작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하면 안 돼요. 왜냐? 거의 대부분이 채빈 국가에서 문화와 정치와 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야 돼요. 3번, 현지의 환경 조건과 지속적인 생산 소비 가능성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4번,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는 곳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채빈국, 개발 동산국, 즉 전기 에너지가 없어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5번, 사용 방법이 복잡할수록 좋다. 기술이라는 거는요, 어떤 기술이든 간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사용이 간편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 3번. 7번에서 언급한 적정 기술을 이용한 도구들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현대과학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즉 채빈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이용하는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생명빨대, 큐드럼, 페트병, 전구. 적정 기술을 적용한 장치가 되는 거고요. 단순하지만 효율성이 커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최소한 전기를 사용하여 작동을 하면 안 되죠. 적정 기술을 이용한 장치는요, 전기 에너지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은 2번.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의 종류에 따른 특징을 나타냈다. 해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 방식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조력 발전. 조력 발전은 밀물과 썰물이 생길 때 해수면의 높이 차를 이용한 발전이 되는 거고요. 또 조류 발전. 조류 발전은요, 밀물과 썰물이 생길 때의 해수의 흐름을 이용한 발전 방식이 되는 거고, 마지막 하나는 파력 발전. 파도가 칠 때의 해수면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이 되죠. 가, 설치 조건. 바람이 강해 파도가 풍부한 지역이다. 파력 발전이 되겠네요. 나,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한 조력 발전. 다, 해수의 흐름, 물살이 빠른 곳, 조류 발전. 가나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가는 파력 발전. 2번, 나는 조력 발전. 다, 조류 발전. 4번, 나는 주로 우리나라 동해 안에서 일어난다. 조력 발전은요, 조수 간만에 차가 크게 발생하는 서해안 지역에서 주로 이용하게 되는 거죠. 가나다는 발전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예, 모두 해양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전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거의 일어나질 않겠네요. 그림 가는 건전지를 이용하여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것을 나타낸 거고요. 나는 10분 정도 지난 후 건전지를 떼고 거기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했더니 불이 켜지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가, 물의 전기 분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물을 이제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에서는 연료 전지, 그러니까 수소, 산소, 연료 전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수소 기체가 산화를 하게 되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환원하면서 물이 생기고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이 되는 거고요. 기억, 가에서는 물을 전기 분해할 때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 옳은 내용. 나에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기는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전기 에너지뿐만 아니라 열 에너지도 발생을 해요. 나에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티귿.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설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나타냈고요. 환풍기, 3중 유리창, 그리고 전기 자동차 충전소. 환풍기는요, 열 교환기를 부착해서 건물 밖에 찬 공기와 그리고 건물 안에 더운 공기를 섞이게 하면서
난방기구 없이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삼중 유리창은 단열 효과가 매우 커요. 그래서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반면에 채광 효과가 넓죠. 그래서 조명에 이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되죠. 전기 자동차 충전소. 전기 자동차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기어 가해 열교환기에 부착하여 난방기구 없이 그렇죠.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나를 이용해서 열 손실을 줄이되 채광을 위에 넓게 만들면 그렇죠. 유리하겠네요. 디귿 가해 이용해서 전기 자동차를 운행하면 화석 연료의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적정 기술을 적용한 페트병 전구의 원리를 무엇이라고 나타냈는데요. 페트병에 이제 세제나 이제 표백제를 탄 물을 채우면 빛의 산란이 굉장히 잘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이 세제나 혹은 표백제를 탄 페트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산란이 돼서 방 안을 밝게 이제 비치는 기술을 이용한 거죠. 기억, 페트병의 일부는 건물 외부로 노출을 시켜야 되겠죠. 니은, 페트병 안의 물에서 햇빛이 산란되어 사방으로 흩어지는 현상을 이용을 한 거고요. 대신 햇빛이 있는 낮에는 이용할 수 있지만 밤에는 이용할 수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